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신디가 남루한 일상 속 마법 같은 순간을 꿈꾸는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지난 여름에 정동진으로 여행을 다녀온 신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강원인 원주로 여행을 다녀온 탱이입니다. 그럼 원주로 여행을 다녀온 탱이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영화 감독 태우는 통역을 하는 미정과 함께 일본의 고조라는 작은 마을에 방문합니다. 공무원 유스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점점 영화에 대한 감을 잡아가던 태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꿈을 꾸고 이내 영화는 태훈이 고민하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제가 선정을 한 이유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았어요. 네, 개인적인 사심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분은 한국이 싫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는 한국이 싫어서를 만든 장건재 감독님 작품이고 그렇죠. 이 영화를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2024년에 맞아, 진짜 유명하잖아요. 5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영화 베스트 100선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탑 10 안에 무려 들어간 작품이니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이 정도면 관계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탑 10 안에 뭐 벌새나 절의 고도 같은 되게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한국 독립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장건재 감독님 자체가 좀 약간 아이콘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좀 워낙 그 이곳저곳 활동도 진짜 맞아요. 많이 하시는 편이고 작은 영화들을 계속 찍으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꾸준함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게 있으신 분이어서 전 아직 못 봤는데 그 5시부터 7시까지의 주의도 너무 보고 싶어서 아직 보고 싶은데 못 봤고 한국이 싫어서는 극장에서 봤고 그래서 저도 근데 항상 봐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영화였고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한여름의 판타지아요? 네, 요번에 처음 본 거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뭔가 좀 적당한 핑계를 못 찾고 있다가 되게 그 신이님 얘기하실 때 좀 반가웠고 그래서 저는 탱이님이 너무 반갑게 너무 좋지 이래서 보신 줄 좋아하시는 아실 영화인 거예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대부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안 본 영화들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되게 의외인데요 이거는. 아니 근데 그거를 좀 추적을 해보니까 왜일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제가 극장을 잘 못 가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졸업연도 시점이었어가지고 바쁜 시기여서 그 극장을 많이 갈 수 없는 시기였었고 또 지방에 있었고 이래서 개봉했던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네 가서 볼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좋다는 얘기는 막 계속 귀로 들리는데 갈 수는 없었던 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본 거는 아니고 그냥 그쵸. 집에서 혼자 찾다가 이제 김세벽 배우가 좋아서 필모 깨기를 하다가 맞아요. 만난 사실 작품이었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벌새 때문에 맞아요. 벌새에 홀려가지고 네, 벌새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찾고 들어가다가 김세벽 배우가 장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주연 장편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 김세벽 배우 필모 중에서 근데 이 작품을 꽤나 후반부에 본 편이었고 네네. 그 이유는 제가 약간 로맨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이 영화는 일단 제목이 한여름의 판타지아기도 하고 네네. 포스터나 스틸컷을 봤을 때 남녀가 나오고 일본의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너무 그 전형적인 로맨스 서사일 것 같다는 우려가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미루다가 마지막에 본 김세벽 배우의 필모이기도 한데 그렇게 마지막에 본 작품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그러니까요. 돼버려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고 그쵸.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영화가 너무 좋기도 하고 되게 좀 맞아요. 특이하다고 특이해요. 좀 느낀 부분도 많았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다들 난리였는지 좀 알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게 은근히 오래됐잖아요 영화가. 네, 거의 10년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김세윤 배우님보다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젊은 김세윤 배우가. 너무 어린 느낌이어서 그 필모에서도 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신기했고 되게 영화가 요 시절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정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요즘은 또 다른데 요 10년대에 나왔던 그 한국 독립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 같은 작품들이랑도 좀 그 결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 감독이 일본에 가서 찍은 그쵸. 영화라는 그 부분도 되게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랑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뭔가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약간 진짜 그랬던 것 메타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제목은 한여름의 판타지였는데 한겨울에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절적으로 좀 저도- 맞진 않는데 저 신인이 얘기했을 때 이거 너무 지금 겨울 너무 추운데 지금 그래서 막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옷이. 반팔 입고 그래서 있으니까 막 대사로는 덥다고 막 자꾸 얘기하는데 난 너무 추운데 너무 지금 추운데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하는 거죠. 네. 원래 이게 한겨울에 한여름이 또 그리워지는 거지. 아, 그쵸. 한여름이 되면 별로 그립지 않습니다. 더워가지고. 맞아요. 지긋지긋하죠. 그쵸, 그쵸.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신디님이 약간 시네마약 안에서 여름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 게 아, 저희가 그 서머 필름을 타고 맞아요. 또 어쩌다 신디님이랑 보니까. 메이님이랑 같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름 컬렉터가 되고 있는. 원래 여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근데 제가 여름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한데 제가 원래 가을을 좋아하고 네네. 여름 이 사계절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계절인데 아. 근데 영화로 보는 여름은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시원한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에어컨 틀고 이제 영화 속 인물들은 덮고 이런 그 여름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약간 비 올 때 실내에 있으면 괜찮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딱 그거예요.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연출, 우연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연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1부가 제목이 첫사랑 요시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2부는 벚꽃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조금 형식적으로도 특이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태훈이라는 영화 감독 그리고 조 감독 미정 이 주요 인물로 나오고 이 두 인물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조시를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주를 네네. 이루고 있고 2부에서는 고조시에 여행을 온 혜정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역전 안내소에서 일하는 유스케라는 남자 인물과 만나서 두 사람이 함께 고조시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이런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영화를 보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이게 진짜 이 영화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 영화가 사실 후반부의 내용은 다른 영화들에서 그냥 자주 보일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데 좀 좋지만 익숙한 좀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은 좀 식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래서 아예 여기 포스터에도 비포 선라이즈 얘기를 해놨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아주 직접적으로. 근데 이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인가 참 처음에 봤을 때 아예 파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래서 이게 영화를 끝까지 봤을 때 앞이 다 설명되는 이 느낌이 좀 맞아요.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첫 씬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다방 같은 느낌의 맞아요. 약간 쌍화차 팔 것 같은 그 느낌의 그게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스텝롤 나오면서 도대체 이 영화 무슨 영화지? 내가 알고 있는 포스터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고 의미도 있었고 이래서 이 발상이 진짜 이 영화의 되게 핵심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러니까 처음 영화 보는 입장에선 당연히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을 거라는 인식을 못하고 영화를 그쵸. 틀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포스터만 보고 느낀 이 영화의 감성으로는 뭔가 김세벽 배우가 딱 일본에 도착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2부 시작처럼. 네, 네. 맞아요. 딱 2부가 그렇게 네.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 뭐 일본 왔어 이렇게 전화하다가 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애초에 흑백이었고요. 일부가 그쵸. 시작됐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당황을 했고 영화 잘못 들었나 이러고 그러니까 한번- 포스터가 그렇게 네. 알록달록한데 포스터는 너무 네. 컬러풀한데 맞아요. 흑백이어서 좀 일단 1차적으로 당황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흑백에다가 이제 아까 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도시 고조시에 있는 그 네. 카페에 앉아 있는 노인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앞에서 맞아요, 비추고 맞아요.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지? 이게 이런 뭘 생각이 하려고 드는 하는 거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분들 인터뷰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영화를 지금 잘못 든 건가? 맞아요. 왓챠가 링크를 잘못 건 건가? 약간 이런 그 저작권 오류 신고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요. 되게 충격적이었죠. 저 야채 가게 뭐 이런 인터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고 오래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얘기였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그들을 뭔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남자 인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뭐 오래 잡지도 않고 그냥 한 3초 잡고 넘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고 이제 컷이 좀 전환돼서 그 카페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그 남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는 방식이 뭔가 이 영화를 처음에 포스터나 스틸컷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시작이어서 네. 그래서 시작부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영화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그 깜찍한 연출들이 많아요. 뭔가 좀 깜찍. 뽀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출했는지 모르겠는 느낌의 연출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겠는데 되게 기발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영화적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영화가 약간 같은 감독의 다른 작품 두 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되게 철저하게 잘 연결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균형감이 너무 좋았고 두 가지를 다 영화가 붙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진짜 완성도가 되게 높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보면서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보고 나면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되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영화여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부와 2부로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고 뭐 네네. 여름이라는 배경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인물들 간의 연결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뭐 뒤에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부에서 이 인물들이 일종의 로케이션 헌팅을 가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결과 나오게 된 영화가 2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지점들도 그쵸, 있고 그쵸. 그래서 분명히 두 개 1부와 2부가 분리돼 있고 느낌도 되게 다른 1부와 그쵸. 2부인데 맞아요. 이상하게 연결을 느끼게 한다는 그쵸. 지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독 필모 두 개를 연속해서 맞아요. 보는 것 같은 진짜.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을 줬던 영화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 보통 집중을 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뭐 거미집 같은 영화가 그 후반부에 그 영화를 찍은 결과물을 내보내주긴 하는데 그쵸. 이렇게 막 반절로 쪼개서 하진 그렇진 않잖아요. 않죠, 그냥 그쵸. 에필로그처럼 마지막 엔딩처럼 그냥 보여주는 식이거나 그렇지.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뽀짝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진짜 예산이 좀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거의 고정돼 있고 롱테이크가 진짜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우한테 믿고 맡기는 신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돈을 많이 안 들여서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크기가 갖고 있는 재미를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맞아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장건재 감독님이 왜 이렇게 연출 칭찬을 받는지 좀 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네네. 상업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연출들 좀 톡톡 튀고 귀여운 연출들이 독립 영화 안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연출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안에서 네, 하는 걸 수도 있죠. 한계 안에서 나름의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것만 같은 그런 너무 귀엽고 예쁜 장면들이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그냥 그 연출이 너무 예쁜데 분명 돈을 많이 쓴 연출은 아니란 말이죠. 그쵸, 뭔가 그쵸. 막 화려하고 블록버스터적이고 이런 연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영화를 보고 이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기억에 남는 씬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어쨌든 여행지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연출하고 이 이야기가 맞물렸을 때 나오는 효과들 같은 것도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낯선 공간으로 간다라는 그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나도 진짜 같이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낯선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밀접한 느낌이 되게 맞아요. 잘 와닿았던 것 같고 또 더 독립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더 그쵸, 잘 그쵸. 부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그러니까 뭐 특유의 그 날것의 느낌이나 맞아요. 이런 그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그 롱테이크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왜 우리 밤샐 때 그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약간 처음에는 이거 컷이 안 끊기네 되게 계속 보여주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면 집중이 딱 맞아요.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이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의 그런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컷을 끊고 뭔가 보기 편한 샷들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대화가 그냥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배우들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이게 것 끊지가 같아요. 않으니까 쭉 이어서 연기를 다 하셔야 그쵸. 되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케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부에서 그런 게 좀 맞아요. 많았던 것 같고 그 1부에서 특유의 그 붕 뜨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약간 다들 그냥 대충 얘기하고 정말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 뭔가 그 가깝지 않은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오는 그 약간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 가깝지만 서먹서먹한 관계 같은 느낌도 그 상반되게 잘 담겼던 것 같고 네. 이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롱테이크로 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롱테이크로 담겼는데 관객이 자연스러움을 느낀다는 건 사실 그쵸. 배우들한테는 엄청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일일 거라고 진짜 쉽지 생각이 않았을 것 같아요. 드는데 그 일부에 있어서는 인터뷰 장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인터뷰 장면도 진짜 인터뷰를 따왔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런 거 같지 너무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진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일 맞아요. 수밖에 배우 같은 없을 느낌은 아니었어요. 것 같고 그래서 1부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근데 그 자연스러움은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같다라는 자연스러움은 아니었고 그쵸. 이제 다큐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혜정과 유스케의 대화가 너무나 진짜 여행지에서 만난 처음으로 만난 남녀 사이의 대화 같고 이들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약간 대화 양상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맞아. 장난도 그거 진짜 치고 디테일한. 네, 그게 맞아요. 너무 그래서 약간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 둘이 왜? 식당에서 남녀가 썸 타는데 옆에서 엿듣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에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볼륨 내리고 약간 엿듣는 것처럼. 카페 나가려다가 막 커플이 재밌는 얘기 할 것 같아서 좀 더 머물러 앉아 있는 이런 생각이 들 그러네요. 정도로 맞아요. 그 식당 장면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식당에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간질간질해지고 나까지 진짜 나도 일본에 지금 있나?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 장면이 그랬네요. 맞아요. 진짜 좀 영화 외적인 얘기지만 독립 영화가 갖고 있는 힘들은 진짜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막 어마어마한 큰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아닌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그쵸. 그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독립 영화라서 어느 정도 용서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정취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되게 저도 왜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영화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연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1부와 2부 둘 다 우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적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촬영 현장이라면 네네.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부에서도 일본에 가서 지금 그 지역을 어쨌든 일종의 로케이션 헌팅 같은 것을 네네.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일본 현지인들하고 자꾸만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우연성이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인터뷰가 이어질 때도 뭐 막 이렇게 진짜 제의처럼 계획표를 네. 시간 단위로 짜서 이때는 이 사람 인터뷰, 이때는 이 사람 인터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다,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이 네네네. 영화가 그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우연성이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네네. 유스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네네. 근데 유스케가 고조시 공무원으로 있는 이제 남자 인물이고 네. 이제 그 유스케 그리고 영화 감독 태훈과 조 감독인 미정 이렇게 네. 셋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유스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배우가 되고 싶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유스케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네. 조금 씬이 넘어가서 미정과 태훈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네, 네, 네. 그 장면에서 이제 태훈이 나는 유스케가 자기 이야기를 해준 게 되게 좋았다. 그리고 그게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만약에 엄청난 계산을 하고 유스케한테 나는 너를 인터뷰하겠다. 이것이 예상 질문이다. 이렇게 그쵸, 들고 각 잡고 했으면. 가서 유스케를 인터뷰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나왔을까.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약속된 것은 있었겠지만 그 여행지에서 어쨌든 처음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고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화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우연성 같은 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잘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 속에 되게 많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런 우연히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그쵸. 사건들이.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하신 신디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일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술집은 아니었고 무슨 카페였는데 그 카페에 오랜 손님 같은 경우도 맞아요. 되게 뜬금없는 얘기, 사랑 이야기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반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35년간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되게 뜬금없는 얘기들이 맞아요. 막 발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지 진짜 인터뷰를 하는 사람 느낌처럼 맞아요. 불균형하게 막 그 균열되는 느낌, 막 사방으로 막 번져가는 그 느낌이 맞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나리오 얘기할 때 개연성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 자체는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어날 법한 우연으로 계속 엮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느낌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좀 핵심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2부도 그게 잘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또 그게 1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 발산되었던 이야기가 2부에서 감독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그게 들어갔는지 그 작품에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니까 맞아요. 또 하나로 묶이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되게 특이한 시나리오다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맞아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땐 사실 1부가 좀 지루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애초에 흑백이다 보니까 좀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아. 흑백으로 이제 고조시에 사는 주로 노인분들이나 중장년층의 그쵸, 그쵸. 인터뷰가 쭉 나오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뭔가 그들이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1928년에 막 내가 이 학교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고조시에서 뭐 할머니 때부터 자랐고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네. 아 살짝 지루한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어쩌자는 거지? 처음에 무슨 영화지? 김세벽 배우 왜 이렇게 적게 나와? 맞아요. 마치 그 무슨 영화지라는 그 감각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난 김세벽 배우가 주인공인 줄 알고 봤는데 고조시 주민들이 더 주인공인 것 같다는 관광 영화인가? 느낌을 계속 주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라는 맞아요. 계속 물음표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일부는. 그거 2부 넘어갈 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쩌자는 뭐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게 2부로 넘어가면서 1부에서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인물들의 어떤 경험들 그런 네네. 조각조각들이 다 얽혀가지고 그 영화 속의 요소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연출들이 딱 나오니까 맞아요. 이제 2부에 가서 비로소 역시 장본재 감독님 감독님 죄송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1부에서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1부에서 하품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반성 많이 하고 2부로 맞아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1부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그래 그냥 고조시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2부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다시 읽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2부에서는 만약에 1부에서 했던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는 그 2부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나 조금 그쵸. 더 넓게는 창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작을 할 때 모든 거를 1에서부터 10까지 다 계획하고 창작을 하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뭔가 우연한 만남이라는 게 창작의 과정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연한 만남들이 이렇게 얽혀가면서 뭔가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 영화는 그 창작의 방식을 진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창작의 과정을. 맞아요. 나 영화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나 그동안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나 그동안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이걸 1부와 2부에 걸쳐서 보여주는 영화라는 그쵸. 생각이 드니까 이건 진짜 특별한데?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맞아요.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다고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 영화는 되게 체험적인 영화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뭐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주는 영화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 영화들 중에 막 그래비티 같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야기만으로도 이야기의 구조만으로도 그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거를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보여줬다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1부 내에서 되게 많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2부에서 그걸 다 걷어내는 방식인데 그 1부가 2부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핵심이었던 한 것 얘기잖아요. 같아요. 한 얘기여서 앞에서 이렇게 그 암시를 뿌려놨던 씨 뿌리기를 해놨던 거를 그 떡밥들을 다 영화들이 회수를 하는 거두면서 게. 산막이 진행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화인데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눠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나눠놓고 그걸 구현했다라는 점이 진짜 이 영화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그쵸.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해봤는데 1부가 없었으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두 여행지에서 만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마치 비포 시리즈와 같은 맞아요. 감성인데 이제 배경은 일본인 그런 영화가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지루했다고는 했지만 그 그쵸. 지루한 1부가 있었기 때문에 2부의 어떤 새로운 층위가 좀 더딥혀진 것이고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익힐 여지가 생긴 이유도 사실은 그 1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1부를 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저희 다음 키워드에서 더 얘기할 거지만 그 1부와 2부가 갖고 있는 그 구조를 지탱을 했던 게 전 대화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도 전 좀 대비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와 2부 사이에. 네네. 그래서 1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다 어긋나 있는 느낌이거든요. 애초에 언어가 안 통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언어가 안 통하는 거와 더해서도 그 사실 그 감독하고 미정이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것도 보면은 되게 대화가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둘이 잘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티키타카가 된다는 느낌은 아니죠. 확실히. 그리고 뭔가 좀 약간 긴장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농담이라고 막 이렇게 수습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부에서는 되게 잘 마음이 맞는 사람 둘이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게 되게 그 부분이 대비되어 있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약간 이 영화를 특히 2부 같은 경우는 대화 교본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두 남녀의 대화가 너무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와세류 배우가 연기한 그 유스케가 진짜 정말 좋은 대화의 표본이지 않나?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다 시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트 진짜 나가기 전에 시청하고 가세요. 이거는 되게 모든 그 반응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왓챠피디아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평이 유스케 자세에 대해서 맞아 유스케 눈빛으로 막 모든 게 다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러니까 이상화되어 있는 남성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쵸. 근데 그게 무슨 뭐 겉모습이나 이런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 대화로 이상화된 남성상을 그려놨다라는 게 그것도 남자 감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독특했고 그게 좀 유독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대화로 이루어진 영화들이
남자를 그리는 방식이 좀 틱틱대거나 약간 MBTI로 얘기하면 T처럼 그리는 경우가 반응을 많고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다가 어쩌다 한번 따뜻한 말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여기서 나온 유스케 캐릭터는 굉장히 꾸준히 따뜻한 그쵸. 꾸준히 포근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화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긴장감 대화에 긴장감이 없어도 그게 그 관계로서 긴장감이 그냥 생기고 그 그냥 마냥 수용하는 대화가 되게 좋은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2부에서 그 짧은 그러네요. 시간에 그래서 그게 되게 엄청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제가 본 버전에서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미정이가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인물로 나오고 네, 감독인 태우는 일본어를 할 줄 못하는, 모르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도 유스케가 나오는데 그쵸. 그 미정과 유스케 사이에만 통하는 지점이 있었단 말이죠. 일부에 보면은. 근데 그게 좀 더 2부에 극대화된 느낌이 그러네요.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도 미정하고 태훈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미정이 이런 얘기 너무너무 재밌더라 했는데 태훈이 뭐야 난 그 이야기 모르는데 통역 좀 잘해주지 그랬어.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정과 유스케 사이만 통하는 그 어떤 지점들 그게 언어가 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뭐 성격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 일부에도 있었는데 2부에서는 이제 아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여자 인물과 그쵸. 일본인 남성 인물이 나와서 탱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인물의 너무나 잘 굴러가는 대화를 쫙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일부에서도 약간의 떡밥이 있었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더 재밌는 거는 그걸 감독이 보고 캐치했다라는 그쵸. 감독의 상상 속에서 그걸 캐치했다라는 그 재미도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연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 두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평행 세계처럼 그쵸.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희가 지금 앞에 되게 치중해서 그 구조나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2부가 좋지 않았다면 이 영화의 동력은 똑같이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약간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2부가 갖고 있는 그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1부도 똑같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참 구석구석 훌륭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2부가 만약에 별로 설레지 않거나 그쵸, 설득력이 뭐야 없었으면. 이렇게 관객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니 그렇게 고조시까지 가서 영화 뭐 한 준비했는데 만든 영화가 이거야? 이런 생각이 그쵸, 사실은 그쵸. 들 수 있죠. 뭐야 재미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2부의 그 두 사람의 대사와 말의 주고받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관객한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 영화 전체가 더 완성도가 있어졌다라는 거에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되게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인데 장건준 감독님이 어떤 잘 통하고 마음을 서로 줄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되게 이 영화에서 그걸 좀 던지고 싶었던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2부 안에서도 아마 예상하기로는 남자친구 같죠? 그 그쵸. 통화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약간 싸우는 듯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통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쪽 남자 목소리 아예 들리지도 않고 그 대화를 중간중간 계속 끼워 넣었다라는 것도 그걸 대비시켜주고 싶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여행지에서 만난 유스케라는 인물하고는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하고 맞아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와는 뭔가 불통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대비적으로 느껴지니까 왜 유스케를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저 없고. 같으면 유스케로 환생했습니다. 아니 뭐야 같이 축제 보러 가면 되지. 어차피 마지막에 내일 가는데. 왜 같이 불꽃을 안 받는지 더욱더 의문이 드는데요. 저 여운을 남기려고 이건 감독님이 약간 개입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뜬금없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냐면 그 하마가치 류스케 저희도 방송했었지만 우연과 상상에서 저도 생각났어요. 네네 우연과 상상에서 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 일부 우연과 상상 일부에서 그 택시에서 그 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얘기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 말고 그 사람이 그 문제의 남자 그 남자와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막 너무 얘기하잖아요. 대화가 잘 통했고 맞아요. 그래서- 영혼이 통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거 다시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마음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대사가 생각나면서 미정 여기서 혜정이 그 사람처럼 얘기를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여행지에서 유스케를 만났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뭔가 되게 저는 항상 영화를 보고 특히 이런 비포 선라이즈 같은 류의 영화를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대사를 치면 그 다음 대사가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보거든요. 예상이 된 지점들이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유스케는 좀 항상 좀 빗나갔어요. 되게 무난하게 대답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적당히 따뜻한,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대답을 계속하는 그 느낌이 그 유려하지 않지만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번 키워드에서도 다뤘지만은 네. 이 영화는 되게 우연한 모먼트들이 많은데 그 우연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적인 모먼트들이 현실 위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영화 같다 이런 네, 생각을 네. 저는 보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모먼트를 느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크게 보면은 뭐 1부와 2부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저는 한 가지 더 느꼈던 게 그러니까 약간의 액자식 구조처럼 맞아요. 이야기 속 이야기 같다라는 많죠, 생각도 그게 되게 또. 많이 네. 들었어요. 그게 이제 1부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하고 있는 감독 태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1부 얘기는 아까 앞에서 좀 많이 했으니까 2부 네.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유스케가 혜정한테 들려준 그 벚꽃 눈물 전설 이야기가 그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지어낸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를 보면서 타이핑을 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옛날에 이제 불교에서 어느 스님이 목이 말라서 할머니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강까지 그 물을 가지러 갔다 와서 그 노력을 보고 스님이 감동을 해서 지팡이로 땅을 파서 솟아난 눈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할머니가 그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젊어져서 젊어졌죠. 대사랑 사랑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근데 그 대사는 결국 떠났고 할머니가 아이를 배에서 낳은 게 이 우물에 있는 잉어다. 이런 이상한 전설을 그쵸, 이제 그쵸. 유스케가 혜정한테 들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 전설이라는 모티프도 이 감독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다라는 2부 생각이 제목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유스케가 이런 말을 하죠. 앞에 안내문이 있었는데 그거 읽지 않는 편이 나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예요. 이런 식의 대사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로 밀어봤을 때 근데 네. 사실 전설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인 이야기가 전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로는 전설은 어쨌든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초반에 뭔가 이 전설이 나오게 그럴 된 법한 느낌이 있었던 그럴 거죠. 법한 사실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거짓도 좀 섞이고 덧입혀지는 거죠. 덧입혀진 게 전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전설이라는 모티프를 딱 차용을 한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내력을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렇죠. 되게 고급지죠. 보면서 맞아요. 진짜 저는 감탄을 했고 그리고 이건 약간 사담이지만 일본어로 이제 잉어가 코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 코이가 또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보면서 와 미쳤다 찢었다. 저는 그 전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를 비유하고 싶었던 걸까 되게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사가 본인이고 그쵸 그 할머니가 혜정이라는 걸까?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찾아온 게 대사니까. 그쵸. 그 대사가 혜정이고 그 할머니가 유스케일 수도 그럴 있다. 수 있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사가 떠나잖아요. 근데 네. 떠나는 인물은 혜정일 그니까요.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어쨌든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영화가 다 드러내지 않지만 유스케가 얘기한 게 어디까지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였는지도 그쵸. 감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실없는 얘기를 뭔가 하고 싶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어디서부터 지어낸 건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뭔가 유스케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물론 뒤에선 조금 표현을 하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다시 돌아보기 되게 좋은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할머니가 물 마시고 젊어진 것부터는 유스케가 지어낸 걸 수밖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이 전설에 빗대서 유스케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 회정한테. 그런 지점들도 되게 재밌죠. 관객 그쵸. 입장에서는. 이것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1부에서 그러니까 1부, 2부 다 통틀어서 대사를 통해서 이 감독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네네. 얼마나 능숙한지를 보여줬던 연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래서 뭔가 어떤 규칙이라는 거는 그거를 깨기 위해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영화는 무조건 표현해야 된다. 대사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나쁘다라고 그런 많이 게 좀 평가를 있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하고 보여줌으로써 표현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들도 그렇지만 이 영화도 그게 아니라 대사로서도 많은 층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맞아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의 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영화가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진짜 많이 신선했어요. 또 이게 로맨스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 전설 이야기 안에도 지금 벌써 두 개의 로맨스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스케와 혜정의 로맨스나 네네. 그 스님과 할머니의 로맨스 두 개의 층의 로맨스가 어떻게 보면 들어있는 거고 저는 또 애니여서 영화를 보면서 자꾸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전설이 적혀져 있는 안내문 앞에서 또 수많은 연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공간에는 또 수많은 층의 사랑의 내력들이 맞아요. 같이 더딥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저는 1부와 2부 사이의 연결고리로서도 잘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일부 유스케도 자기가 옛날에 한국인이 와서 안내해 준 적이 있고 네네네네. 그 사람이 미정 씨랑 닮았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죠. 그럼 이것도 역시 2부에 있는 사랑 이야기로 연결된 어떤 고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처음 봤을 때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너무 수많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그쵸. 층위가 마치 더딥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일부의 인터뷰가 떠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골 동네를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고조에서 맞아요. 거기서 안내해줬던 그 아저씨, 겐지 씨. 네네 겐지 씨의 그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 맞아요. 겐지 씨가 과거에 그 오사카에서 만났던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감독이 따와서 유스케를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들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게 할머니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할머니도 되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그 2부에서 유스케가 얘기했던 자기 할머니의 오. 얘기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할머니가 혜정이거나 유스케일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손을 잡아보고 싶다고 해서 손을 잡잖아요. 할머니의 손을. 근데 그쵸?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키스신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손을 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일부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와의 스킨십이 나오지 않는데 맞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스킨십이 나오니까 그 손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손에다가 번호를 적어주다가 적어준- 키스를 하는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거는 생각을 못 네,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간단하게 찍혀져 있는 영화지만 어떤 의미에선 되게 가고 싶은 얘기의 텍스트의 깊이가 맞아요. 많아서 뭔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의 그러네요. 장면을 보더라도 여러 시간의 이야기를 다 맞아요. 동시에 보고 있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부에서는 어쨌든 혜정과 유스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네. 이들이 그 1부에서 인터뷰했던 어떤 노인의 과거가 될 여지도 충분히 그쵸. 있어 보이고 이 유스케라는 인물이 1부에서 태훈 감독이 만난 그 역 앞에 있는 공무원 유스케일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 겐지의 과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겐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오사카에서 만난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첫사랑이랑 너무 닮았던 그런 여자가 있었다라는 맞아요. 장면이 나오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전 너무 신났어요. 이거 그쵸, 너무 그쵸. 상상할 거리가 너무 맞아요, 많아. 맞아요. 애한테 되게 좋은 영화예요. 약간 S 힘들 수도 맞아요. 있어요. 왜 답을 저래?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요소들이 많이 뿌려져 있으면 굉장히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영화가 너무 잘 묶여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절약해서 되게 가성비로 찍었다라고 얘기한 그 얌전한 카메라나 롱테이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묶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처럼 되게 복잡하거나 되게 화려하거나 되게 보기 좋은 샷들이 막 많고 막 이랬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나 그쵸.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그랬을 수 있는데 있죠. 그 정말 그냥 고정된 카메라로 쭉 사람을 지켜보게 하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좀 덜 받잖아요. 시각적으로 정보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텍스트의 정보를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다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전 청각적인 요소 어쨌든 대화도 청각적인 요소인데 그렇죠. 이 영화가 끝나고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시각보다 청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한 맥락에서 엮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인상적인 장면 대사 저는 마지막에 시사하라였나요? 그 여행 갔다가 와서 그 술집에서 대화하는 장면? 2부에서. 아, 2부에서? 네, 2부에서. 둘이 유스케랑 혜정이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늦었네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막 이랬던. 일본인 남자친구 할게 그 장면이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전체 대화 씬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되게 영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냥 돌려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되게 짧은 이틀이지만 그 나름의 고저가 있었잖아요. 그쵸. 안내소에서 만나고 그 역 안내소에서 만나고 같이 쭉 대화를 하다가 뭔가 유스케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혜정이 좀 거부한 상황이었죠. 그쵸.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다시 혜정이 유스케한테 연락을 거기 가고 해서?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하루를 같이 보낸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대화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워진 상태로 둘째 날 대화를 하니까 그쵸. 그제서야 혜정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술집 씬에서 쭉 나왔어가지고 되게 그 부분이 엄청 기억에 오래 나왔었어요. 저는. 저는 1부에서 2부로 전환되는 그 지점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인 태훈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요시코가 실로폰을 치고 네네네네. 있었던 그 꿈을 꾸고 깨서 밖에 나오는데 딱 이제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태훈이 자기가 오전 중에 들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꿨던 거겠죠. 그러니까 겐지 씨가 맞아요, 된 거겠죠, 맞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딱 불꽃이 터지는 걸 보는 그 장면이 저는 진짜 좋았고 이제 그 장면을 기점으로 이 이야기가 2부로 넘어가기도 그쵸 하죠. 그쵸. 2부 마지막에도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쵸. 혜정과 유스케가 이제 쫑나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불꽃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그거와도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 불꽃이 딱 터지는 그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꽃놀이 같은 걸로 비유를 한 걸 수도 있긴 그쵸? 하겠네요. 두 사람의 어떤 그 이틀의 그 잠깐의 그거를 그렇게 비유한 걸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탱이님의 처방 대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무의식이 궁금한 분들께로 했고요. 그게 진짜 이 영화가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들 파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지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하나의 놀이가 될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걸 줄 수 있는 영화는 진짜 흔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이거를 한 영화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여러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목 깨기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감독이 필목 깨기를 쭉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이렇게 찍었구나라는 감정을 이 영화는 한 편으로 1시간 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 본인이 뭐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가 어떤 그런 쌓임으로 어떤 누적으로 그게 표현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데요. 저는 그러면 좀 특이했던 탱이님으로 네.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신나네요. 네. 함께 먹으면 좋은 약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비포 선라이즈를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여서 뭐 사실 많이들 인생 영화로 뽑으시는 영화지만 그것도 그렇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영화도 대화로 많이 이루어진 영화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헐리우드 고전 영화들 아니 뭐 고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90년대 00년대 나왔던
영화들 중에 그렇게 입 털면서 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 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상상하면서 그 감독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비포 선라이즈 감독 그러니까 리처드 팅클레이터가 막 피렌체 돌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저 추천하자면 전 파벨만스도 추천하고 싶긴 해요. 일부를 생각하면 네, 파벨만스가 약간 그런 영화를 왜 사랑하게 됐는지를 그쵸.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맞아요. 그 스필버그 같은 대단한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고 사랑했는지를 되게 감정적으로 잘 풀어낸 영화라서 그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것도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네.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분명히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설렘, 뭐 남녀 네네. 관계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지만 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창작과 어떤 영화 자체에 그쵸, 대한 그쵸. 메타적인 비유가 되게 맞아요. 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파벨만스가 그냥 딱 제목만 들었을 땐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아요. 근데 이 영화만큼 하나의 영화를 주는 영화는 흔치는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감독님이 되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창작이라는 행위가 어떤 사랑이라는 것 자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듯이 조사했던 인물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상상하면 어떨까라는 결과물로 나온 작품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영화여서 그리고 서머필름을 타고도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이기 그리고 때문인가요? 그 영화가 살짝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도. 그쵸. 네,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네. 거의 모든 영화랑 다 붙여놔도 그러니까요. 어울려요. 어울리긴 하네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영화에 대한 영화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오늘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무의식이 궁금한 분들께 처방해 드리는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현실 위에서 찰나의 마법 같은 순간을 발견하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